걔는 한번 정리하고 잘 끝내놔야 돼. 네, 7번 시작합니다. 네, 7번이요. KW는 누구였냐면요. 이 스피릿먼트 실험에 관한 글이었어요. 근데 그 실험이 대상이 누구였어? 내과 의사들. 그리고 그 내과 의사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폐암 환자들에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어? 뭐 선택에 따라서? 그치. 근데 죽을 확률이랑 살 확률이니까 죽을 확률이랑 살 확률인데 이 글의 필자는 죽을 살 그걸로 뭐라고 표현했어? 명사라고 표현했다고. 이 사람 이 실험을 한 사람 내 생각이 아니라 돼야 돼요. 그래서 KS는 뭐였어요? 명사의 선택에 따라 듣는 사람이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가 이 실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요. 기억나죠? 네, 그럼 볼까요? 네, KW는 뭐였어요? 네, 실험이었죠? 실험 지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상은요, 내과 의사요. 내과 의사 영어로 한번 또 써볼까요? physicians라고 하면요, 예전에 닥터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 physics 실제로 죄송해요. 제가 좀 헷갈렸나봐요. 고마워요. 네. 그 다음에 예전에 닥터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그 당시 의사들은 환자의 외부적인 기작들을 확인하고 외부적으로 무언가 변화를 줘서 치료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왕진 가방에 톱이랑 가위랑 칼 같은 거 들고 다녔어. 그래서 의사들이 예전에 시작할 때 피지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외과적으로 치료를 많이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요, 그 의사들 대상으로요, 무슨 질문했다고요? 폐암 환자에게 선택하라고요. 그 다음에 수술. 영어로 쓸게요. 왜냐면 영어 선택하는 거 요약문으로 나오니까 surgery나 또는 radiation, 방사선 치료 두 개 중에. 이거 프레이밍이었지? 이거는 유야, 그지? 됐죠? 네, 선택하라고요. 그럼 밑에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떤 거에 포커스가 든 거야? 생존율. 그쵸? Survival rate. 몇 %라고요? 90%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숨겨진 사망률은요 몇 %야? 10%. 말은 안 했어. 숨겨졌어. 뭐에 중점했다고요? 생존율이요. 따라서 뭘 선택했다고요? 수술을 선택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번에는요 어디 갔죠? 네. 그 다음에 mortality rate, 사망률이 10%라고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알죠? 숨겨져 있어요. 생존율 몇 %가 숨겨져 있어요? 90%. 똑같다고요. 말하는 정보가 똑같은 정보인 거야. 차이가 없어. 하지만 두 번째는요, 수술 선택했어요? 아니요. 수술 선택은 몇 % 선택했어요? 50%만 수술 선택했다고요. 이렇게. 미안해요. 그다음에 그 위에 퍼센티지 쓸게요. 84%. 그 다음에 84%만 선택했다고요. 됐죠? 그럼 내려가면요, 방금 했던 질문 1이나 질문 2나 다른 정보야? 아니요. 같은 정보예요. 같은 정보인데 가로 열고 봐봐. 똑같이 생존율은 90%, 파란색은 사망률은 10%. 똑같다고. 정보가 두 개가. 틀린 게 아니야. 내려가면 근데 생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어떤 거에 프레이밍 된다고요? 생존에 프레이밍 돼요. 프레이밍 생존. 따라서 수술해도 되겠구나. 수술 진행, 수술 선택을 한다고요. 하지만 사망이라는 단어에 프레이밍이 되면요,
뭐한다? 수술 선택이 갑자기 떨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50%. 얘는 84%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이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관점을 짜는 거에 따라 다른데, 어디서도요, 다른 곳에도요 적용이 가능하다고요. 뭐 정치 분야도 있고 의학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 분야도 있고요. 올라가면요, 그럼 주제 뭐라고 쓰면 돼요? 같은 정보라도 어떤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른 결정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관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 지문에서 말하는 뭘 뜻해요? 프레이밍을 말하는 거죠. 또는요, 주제를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프레이밍의 정의와 효과라고 정리해도 괜찮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균이 더워. 나도 더워. 이거 세게 틀었는데도 덥다. 여름이어가지고 좀 낫지? 별로 안 더워? 네,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갑니다. 2번 질문은요, KW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디 사는 사람들이요? 메디테리언에 사는 사람들이요. 지중해에 사는 사람들은 왜 오래 살고 질병이 덜 걸려? 라고 처음에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제예요. 답변 뭐였어요? 뭐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미안, 안 할게. 이 타이밍에 그냥 한번 치고 싶었어, 드리고. 간 때문이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식단 때문에. 아니야. 그냥 혼자 헛소리한 거야. 이상한 표정 짓지 마. 이건 그냥 간 때문이라고 농담한 거야. 미안해. 여기 동그란 눈으로 되게 당황스럽다. 다시, 지중해 사는 사람들은요, 왜 오래 살고 질병에 덜 걸려요? 식단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식단의 특징이 있어서 뭐가 다양했어? 색. 그치, 끝.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정리 다 된 거예요. 볼까요? KW요. 다시 말하지만 누구예요? people. 사람들인데 어디 사는 사람들? 지중해 사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KW야? 왜 궁금해? 왜 더 오래 살고 그리고 질병 발생률이 왜 적을까? 왜 적냐면요, 답변 뭐였어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영어로 식단이에요. 우리말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식단. 콩글리시로 다이어트는 살을 빼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들이 먹는 식단의 특징이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포함된 거는요, 신선한 과일, 그 다음에 생선, 채소, 통곡물, 견과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포함된 건 뭐예요? 적포도주를 많이 마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도 많이 먹어요? 많은 양의 올리브유도 먹는데요. 신선한 과일. 개미가 있는데. 개미요? 개미요? 제가 키우는 거예요. 진짜인데. 네. 개미가 어디 있냐 거기? 이렇게. 어디 있어 개미가? 갑자기 손에 기어 올라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 있어? 잡았어? 잡아줄까? 반 죽었어. 나줘. 안타까워서 죽이지 못했는데. 이 개미 아닌 것 같은데? 거미네. 예? 제 목이 한번 기었네. 거미인데? 아니 개미 같기도 하고. 다리가 나 이거 별로 나 이런 거 안 징그러워해. 근데 어렸을 때 시골 많이 갔어가지고 아버지랑. 거미네. 그지? 기어다니는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어디였다가 손을 넣었어. 어디였지? 아 괜찮아 조금 해. 어디였냐? 이게 잡아놓으려 했는데 내 근처로 오지 마 얘들아. 여기 있죠? 네 됐죠? 그 다음 내려갈게요. 사라졌다. 그 다음에 나 지금 바빠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KW 식단이 좋은 이유. 지중해에 사는 사람들의 식단이 좋은 이유가 뭐야? 바로 뭘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야? 바로 이들이 바로 다채로운 색의 생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 식단이래. 뭐 영어로 쓸게요. 그다음에 사이토는 식물, 그 다음에 케미칼. 식물이 들어간 식물에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대요. 굳이 해석하면요, 뭐 생화학 물질이라고 해석하고요. 근데 얘가 하는 주요한 기능이 뭐야? 얘 이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기능 뭐야? 바로 색을 갖고 있고요. 그 각각의 색에 따라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색이죠, 색. 색을 갖고 있대요, 색. 근데 이 색이 뭘 갖고 있다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얘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요, 생화학 물질의 예시 첫 번째 보라색 물질. 보라색 음식이요. 얘는요, 뭐 안토시아닌을 갖고 있고요. 그 안토시아닌의 역할이 뭐야? 중요한 내보호화학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색 음식. 이번에는요, 어디 갔어? 녹색 음식은요, 뭡니까? 엽록소. 여기다. 식물산화 방지제. 이게. 걔가 하는 역할은 뭐야?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이렇게. 똑같은 거. 그럼 다시 쓰면 보라색 음식은요, 뭡니까? 영어로 쓸게요. 안토시아닌. 그래, 네. 그 다음에 이거의 기능이 뭐라고요? 뇌를 보호하는 화합물이라고요. 안토시아닌이요.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또 안티 방지 옥시라고 하면 산소 던트. 옥사이드까지지. 옥사이드 산화. 그 다음에 던트라고 하면 물질. 됐죠? 그 다음에 얘 구체적으로 어떤 거? 예시로 엽록소라고. 엽록소. 식물이 갖고 있는 엽록소에 있대. 이게 여기 엽록소 안에 있는 거야. 이게 구체적인 예시. 그다음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세포 손상 막는 화합물이라고 쓸게요. 화학물이란 말 없지만 어차피 화학물질은 맞으니까 이 정도는 상관없잖아요. 됐죠?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K대와 답변 KS는 뭡니까?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은 뭐가 풍부한? 색이 풍부한 식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고요. 또는 색이 풍부한 식단에 색이 풍부한 식단의 뭐 장점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번 지문은요, KW는 이거였어요. 졸트 오브 카페인. 졸트는요, 충격. 그 다음에 카페인의 충격. 근데 카페인의 효과라고 해석한 게 조금 더 예쁘죠? 근데 카페인의 효과는요, 뭐합니까? 나이가 듦에 따라 서서히 사라진다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두 가지를 하는데 내용 흘러가면요. 첫 번째 설명의 그 이유가 뭐였어? 첫 번째 이유는 효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나이 설명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 KS는요. 나왔죠? 카페인의 효과가 어떤 거에 의해서 서서히 감소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네. 내려가 볼게요. KW요. KW는 뭡니까? 카페인의 효과. 이 효과를요. 이 글의 필자는요. 졸트라고 했어요. 꽝 하고 치는 거. 충격. 그러면 KW의 이유가 뭐야? 바로 효소 때문이네. 효소 때문이네. 이 글의 필자는. 효소는요. 엔자임이라고 불려요. 그 다음에 효소의 기능은 뭐예요? 첫 번째 in liver 간에 있고요. 어디 갔죠? 네. 간에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카페인을 제거. 괜찮죠? 네. 엔자임의 친구는 자원이랑 자원이 아니 안 할게. 아니 안 할게. 아니 못 듣지 마. 아니 강의 아무 말 안 했어. 이상한 거 쳐보죠. 네 하지만 네 시간 관계상 네. 그 다음에 네 지금부터 치고 싶죠. 네 시험 기간이야. 네 효소의 기능이 빠른 사람들이요. 당연히 효소의 기능이 빠른 사람들은 봐봐 카페인의 효과가 당연히 뭐해? 감소. 빠르게 감소. 그러니까 저녁에 커피 먹어도 문제 없지. 당연히 당연한 얘기잖아. 그리고요. 아니 효소의 기능이 느린 사람들이요. 당연히 카페인의 효과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천천히 감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오후에 마셨어도 늦게까지 잠자는 거 힘들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점심에 커피 먹으면 새벽까지 잠을 못 잡니다. 저는 하루에 커피 한 4잔 5잔씩 먹고. 박수 외쳐요. 와, 당황스럽네. 네. 하지만 카페인의 효과는요. 네, 효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제거하는 게 더 오래 걸린대요. 뭡니까? 바로 나이라고. 나이 때문에 따라서 제거 기능 떨어진다. 저는 커피 5잔 10잔 먹어요. 젊어서. 한 번쯤 먹어도 참 잘 지내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저 21요. 오지마. 야, 너 빵 터지는 거 아니야? 네,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KS요. KS는 뭡니까? 네. 효소란다. 카페인의 분해 효과는 어떻게 알았어? 06년생인 거 어떻게 알았어? 효과는 뭐와? 91년생 아니에요? 효소와 나이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저는 커피 먹으면 전 쌩쌩해요. 너무 쌩쌩해요. 물처럼 먹어, 물처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젊은 거잖아. 나이가 들면. 내 효소들은 나이가 쌩쌩해.
농담을 하고 싶은데 네 아니야 다음에 할게. 네 아무튼요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네 이거는 해야 돼 오늘 종이.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열 번째 거의 KW는요 종의 크기였어요. 근데 그 종의 크기가요 not accidental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봐봐 accident가 명사로 사고인데 얘는 항상 우연한 사고야. 그리고 CF 참고로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니야. 반대말 쓰면 안 되는구나. 참고로 봐봐 인시던트라고 있어. 얘도 사고거든. 근데 얘는 의도된 사고야. 뜻이 완전 달라. 다른 단어야 얘네들이. 그러면 accidental이라고 하면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우연히 발생한 이렇게 돼요 뜻이. 이거 어휘는 되게 중요해요. 넘어가면요 KW 갈까요? KW 뭡니까? 종의 크기죠. 종의 크기는요 뭐라고요? 우연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요. 됐죠? 네. 그러면서 우연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요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 글에서는 어떤 이유라고 했어요? 온도 때문이라고. 볼게요. 첫 번째 KW 설명. 종의 크기는요 우연히 결정된 거 아니고요 항상 뭐와 뭐의 상호작용이야? 종과 서식하는 세계. 뭡니까? 종과 서식하는 세계. 서식하는 세계가 의미하는 건 뭐야? 환경이죠? 종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고요 항상. 그냥 생겨난 게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이유가 있어. 내려가 볼까요? 근데 이 글은요 종의 크기가 변하는 경향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경향 1은 이거 지울 거야. 크기가 커지는 거. 두 번째 경향 2는 크기가 작아지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용일치로 나오면 종의 크기는 항상 작은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하면 틀려. 항상은 아니야. 왜? 종과 서식하는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바뀐다는 거지 무조건 작아지거나 무조건 커지는 건 아니라고. 돼야 돼? 그럼 볼까? 첫 번째 경향 1. 첫 번째 경향 1은 뭐냐면요 바로 크기가 커지는 방향. 언제? 지난 5억 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해양 동물은 뭡니까? 평균 크기가 150배 증가했다고.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지문에는. 저는 알지만 말하지 않을게요. 말하면 헷갈리니까. 난 과학 지문 엄청 좋아하거든. 내려가면요. 경향 2번입니다. 근데 그 경향 2번은요. 이번엔 무슨 경향?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라고요. 이유는 뭐야? 바로 힛, 열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경향 2의 예시. 예시는 누구야? 어디 갔더라? 여기 있다. 일탈리안 어디 갔어? 알프스의
살고 있는 동물들. 그 다음에 이유는 뭐야? 1980년 이후 가로 열고 섭씨 3도에서 섭씨 4도까지 점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잖아. 4도까지 상승. 4도 상승한 게 아니라 1도 상승한 거야. 4도씩 상승한 게 아니라 1도 상승한 거야. 내용 일치 문제 치사하게 되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 1도야 차이는. 차이 1도라고. 차이 1도. 됐죠? 그래서 사무야 염소는요 크기가 가로 열고 얼마나 감소했어요? 25%나 감소했대요. 너무 더우니까 열을 빨리 방출하려고. 됐죠?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주제는 뭐로 정리하면 좋아요? 종의 크기는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항상 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외고지문 11번입니다. 11번의 KW는요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대요. 근데 가득 채운다는 말이 뭐야? 삶의 주변에 많다고. 되게 많다고. 우리 주변에. 설명 1. 만약에 이야기를 듣는 걸 싫어하잖아? 그럼 뭐밖에 볼 줄 몰라? 팩트밖에 볼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뇌는 작동하는 방식이 또는 뇌가 설계된 방식은 뭘 중요하게 판단하는 거야? 이야기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 그래서 팩트만 받아들이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 글의 필자는 어떤 관점을 설명했어? 진화적 관점에서 이거 설명해. 왜 그렇게 된 거야? 첫 번째 KW. KW 뭡니까? 스토리죠? 스토리는요 populate는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다. populate our lives. 우리의 삶은 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채워집니다. 따라서 삶 속에 많다고요. 이거는요 다시 말하지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만약에 싫어해? 그럼 뭐만 받아들여야 돼? 팩트만 받아들여야 된다고. 다시 말하지만 받아들인다고 쓸게 믿는다고 쓰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 그럼 뭘 부정하는 거야? 뇌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 정확히 말하면 뇌의 생각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설계된 방식을 부정하는 거야. 뇌의 작동 방식 그리고 설계 방식. 미안해. 부정이야.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쁜 거야. 따라서 부정하면 안 돼. 부정하면 안 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해. 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진화적 관점에서 중요해. 예를 들어서 동물 얘기를 할 건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세렝게티 한상의 사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 사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받아들이면 자연에서 맨날 싸우다가 다쳐서 다른 사자들한테 잡아먹히겠지. 그래서 그걸 방치하려고 뭐 하는 거야? 서로 신호를 보내서 이야기의 정보를 파악하려고 한다고. 다시 진화적 관점에서 KW는 뭐야? 바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동물들이 뭘 선택받았어? 자연 선택을 받아들인 거야. 자연 선택을 받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생존했다는 뜻이야. 생존. 그러면 설명 조금만 더 해줄래? 해줄게. 바로 동물이 있어 만약에. 근데 이 동물이 어떤 상황이야? 서로 충돌할 상황이야. 근데 이 충돌을요 conflict라고 했는데, conflict는 분쟁 또는 싸움이라는 뜻이거든. 얘네들이 치고받기 직전이라고 지금.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전에 서로 각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밑줄 한 번만 거볼게. 어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한대. 여기서 말하는 신호가 뭐야? 바로 이야기야.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가슴을 부풀려. 나 너보다 훨씬 더 커. 두 번째, 표효해. 나 너보다 힘세. 무섭지? 세 번째, 송곳니. 나 너보다 훨씬 더 센 송곳니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꺼져.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가 뭐야? 바로 이야기라고. 나에 대한 설명 이야기. 이야기 예시 1, 2, 3 1, 2, 3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야. 어디에? 생존에. 생존이란 말은 없는데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 생존에 효율적 방법.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거 아니야. 하지만 이 글의 필자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한 번 더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 또 해줘요. 그래? 한 번 더 설명해 줄래? 그러면 세렝게티에, 저기 아프리카에 사자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컴플리트한 상황이야. 누가 더 강한 사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이야기를 내보낸다고? 각자의 힘을 과시하고 승리가 필연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잖아. 가슴 부풀리고 표효하고 송곳니. 이렇게 한다고 얘네가. 다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더 강한 사자인지 표현한다고. 근데 이 표현을요, 이 글의 필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스토리라고 표현한 거야. 그냥 이야기한다고. 내가 더 세다고. 몸을 부풀리고 표효하고 송곳니를 드러내고. 됐죠? 올라가면요, 볼까요? 뇌는 우리 주변의 신호, 이 글의 필자는 스토리라고 했어. 근데 저는 신호라고 조금 바꿔볼게요. 신호 또는 이야기를 뭐 하는데, 주의 깊게 반응하도록 진화하였다. 왜? 이게 생존율을 높여주니까. 예시는 뭐였어? 사자. 사자들이 서로 신호, 스토리, 표현을 하니까 얘네들이 굳이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싸움을 피할 수가 있다고. 넘어갈게요. 미안, 쓰고 있어요? 오늘 12요. 6개 해야 돼요. 지금 몇 시에? 아가씨요. 넘어가 볼게요.
12번 갑니다. 동물들이요. 동물들인데 식물이야. 어떤 식물? 항영양소가 있는 식물을 먹으면요. feel unwell. 뭐 한다고요? 별로 좋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물들은 뭐해? stay away. 피하게 된다고요. 그럼 KW 빨리 써볼까요? 누굽니까? animal. 그 다음에 뭐? 식물인데 항영양소가 있는 식물. 항영양소라고 하면요. 영양소 섭취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음식들은요. 뭐합니까? feel unwell. 별로 좋은 기분이 들지가 않죠. 따라서 그런 식물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당연히. 근데 방금 설명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동물에게 뭘로서 존재한다고요? 바로 직관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대요. 딱 보고 아닌데? 하고 안 먹는다. 근데 이게 동물들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 누구? 아이들한테도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아이들이요. 야채에 뭐가 있어요? 항영양소가 있거든요. 똑같이. 그러면 야채의 맛이요. 야채 어휘가 틀렸네. 야채의 맛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쁘고 그리고 역겹다고 생각한다고요. 야채의 맛을 결정하는 기관은 뭐예요? 미래라고 해요. 영어로는요. taste bud예요. bud는요. 이렇게 튀어나온 봉오리를 bud라고 해요. 영어로. 융기된 bud. 맛을 느끼는 부분, 봉오리. 따라서 아이들은요. 뭐합니까? 야채를 피하게 된다고요. 바로 이게 뭐야? 직관이지, 직관. 동물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들도 갖고 있어. 조금만 힘내. 다 했어. 12번까지만 할 거야.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항영양소를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견딜 만큼 강해지죠? 그러면 맛이 더 이상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는 안 먹던 야채를 먹게 되겠죠. 됐죠? 올라가면요. 동물들이 식물 섭취를 뭐하는 이유? 피하는 이유라고 해도 되겠죠. 피하는 이유. 뭐 때문이야? 항영양소 때문이라고요. 근데 동물들만 그래? 사람들도 그런다고. 잘 안 들려요, 그러고? 네, KW. KW 설명 2번은 직관이라고 쓰시면 돼요. 직관. 다시 방금 말했던 애니멀, 플랜트, 항영양소, feel unwell, stay away가 바로 뭐야? 바로 KW 설명 2. 이게 직관으로서 남아져 있는 거래. 한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한 개체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이 다 그런다.